모터사이클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호입니다. 할리데이비슨에서 350cc짜리가 나왔대요. 그것 좀 어떻게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이 오셔가지고, 할리가 350cc를? 이것은 할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제가 쓰고 다니는 헬멧인데 스웨그, 이거 인기 상품 됐어. 이제 내가 팔아갖고 인기 상품 됐단 말이야. 이거 요거다. 요거 이거 실제로 보면 이쁘단 말이지. 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일단 가벼워. 스웨트. 이게 레인보우 실드예요. 레인보우 실드. 아, 괜찮네. 이게 제 영상에서 많이 봤죠?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할리데이비슨의 이 X350? X350이라는 모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요즘에 도통 내연기관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 내연기관은 이제 뭐 별 볼 일 없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을 유럽 쪽에서는 아예 내연기관을,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떼는 내연기관은 이제는 개발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뭐 어느 데나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할리데이비슨이 의례적으로 이제 할리데이비슨이 500cc도 만들었잖아요. 스트리트 500 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폭망했지만 750도 폭망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에서 1,600만 원에 지네들이 팔던 걸 뭐 한 800 얼마인가? 예. 800 얼마인가에 그 덤핑 쳐가지고 뭐 또 이게 팔아쌓고 뭐 이런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난데없이 할리데이비슨 350cc X350이라는 이제 350cc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야? 이러고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구독자분이 좀 이것 좀 해설 좀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슬쩍 봤어요. 봤더니 야요 그거 봐라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할리데이비슨의 X350이라는 모델을 한번 봅시다. 353cc 트윈 실리드 엔진에서 36마력을 뿜어냅니다. 좋겠다. 36마력을 뿜어내서.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뭐 어떻게든 뭐 좋게 설명해 주려고 그런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최근에 할리데이비슨 새로운 중국산 로드스터인 X350, X500에 대해 많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미국의 거대 기업은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중국에서 오픈을 했다. 그런데 중국의 파트너가 누구냐? 할리데이비슨의 중국의 파트너가 누구냐? QJ 모터스입니다. QJ 모터스. 얘를 딱 보면 2024년 네오 레트로 플랫 트랙과 같은 디자인이 있습니다. 예, 뭐 레트로 플랫 트랙과 같은 디자인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미국 애들도 뭐 빨아주는 거는 진짜 예술의 경지에 이제 올랐어요. 새로운 뭐 네오 레트로 디자인을 자랑하는데, 이게 제가 이따가 이 네오 레트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새롭다고 이게? 네, 제가 이따가 이걸 박살내줄게요. 너무 LED 라이트인데, 세련된 LED 뭐 알로이 뭐 휠에서 나오는 반면 뭐 원형계기 어쩌고저쩌고 뭐 다 이게 뭐 좋아요 뭐 이거 펌프질 하는 거고요. 공기 역학적 라디에이터 그래 좋겠어. 그랬고, 예, 뭐 이런 것들은 요즘에 다 들어간 거. 예, 여기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가는 거. 이 정도 안 되면 안 팔려. 새로운 모터사이클은 중간 컨트롤, 낮은 핸들바, 시트구가 낮다, 동양 사람들 타기에 좋다, 뭐 이런 얘기고, 353cc 트윈으로 구동됩니다. 자, 여기 나오죠. 예상대로 X350 QJ 모터스 SRK350에서 차용한 353cc 수랭식 별열 트윈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36마력과 22파운드의 토크를 생성하며 모두 체인 구동 6단 변속 41mm. 예, 도리포크, 뒤집힌 포크라는 건 도리포크라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 요게 이너 튜브가 밑으로 가 있어서 여기에서 아웃 튜브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는 걸 도리포크. 요게 위에 있고 아웃 튜브가 위에 있는 걸 정리포크라고 하죠. 야, 이것도 오랜만에 얘기해 본다. 그죠? 모노쇼크 튀어나온 각자 구조 프레임 있으며 둘 다 완전히 조정 가능합니다. 풀 어저스터블이라고 그래요. 풀 어저스터블.
모두 조절 가능한 쇼바다 얘기야. 모두 조절 가능한 쇼바라는 거예요. 별 얘기 아니야. 이게 뭐 전문 용어처럼 이게 옛날에 기자들이 그렇게 막 영어들 써 제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별 영어 아니에요. 그리고 꽃잎 꽃잎 디스크를 통해 더블 디스크예요. 타이어가 120이고 뒤가 160이다. 요런 거 쓰는 거예요. 피렐리 엔젤 피렐리 엔젤슨의 타이어를 앞에가 120, 뒤에가 160. 이 정도는 적당한 거죠. 52도의 전체 기울기 각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이게 타이어가 이제 좀 피렐리. 근데 고급 피렐리는 아니에요. 자, 소매가가 뭐냐? 4,800불이죠? 4,800불이면 얼마? 우리나라 돈으로 680만 원 정도 된다. 68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가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이 오토바이를 어디서 사용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또 국산을 애용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라이딩 교습용으로 좀 쓰더라고. 이제 아니죠. 600만 원, 650만 원, 65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환율 지금 1,300원, 1,250만 원, 1,250인가? 지금 환율이 1,300 치고 한 650 정도 봐야 되겠죠? 650 정도 된다. 일단 좀 계속 보겠습니다. 33,388위안이라고. 33,000 지금 100위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보면 비슷한 가격이다. 4,800불이랑.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쭉 봤단 말이지. 이렇게 쭉 봤는데 물론 이 연료 탱크의 디자인 조금 더 이제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연료 탱크의 디자인 요런 디자인 요거는 이제 중국 애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국내에 얘가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유로 5를 맞췄을까? 요게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특히나 남들이 주목하지 않고 남들이 공부하지 않았던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프레임에 대한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세시랑 하체, 프레임, 포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남들보다 관심이 좀 많아요. 실제로는 엔진도 제가 이제 자동차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엔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은 아는데 자동차 서스펜션과 모터사이클 서스펜션은 완전히 다른 객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프레임과 오토바이의 프레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대한 프레임의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는 레이스를 오래 했던 국가들, 특히나 유럽 쪽에 선진적으로 레이스에 미쳐 있었던 엔지니어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아무리 엔진이 좋고 서스펜션이 좋아도 프레임이 하자면 그 오토바이 하자야. 뼈대 골격이 하자인데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프레임이고 그 다음이 이제 서스펜션 엔진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튜닝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튜닝이 뭐야? 사실은 튜닝이라는 건 조율이야. 그냥 그 상태에서 조절을 잘해가지고 맞추는 걸 튜닝이라고 하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쇼바를 좋은 걸로 바꿨어요. 엔진을 마력수를 높였어요. 이건 튠업이라고 한단 말이지. 하여튼 튠업이든 튜닝이든 하여튼 이제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근데 할 때는 뭐냐? 타이어, 휠, 서스펜션 이런 것부터 바꿔서 올라오는 거예요. 엔진을 잡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엔진 출력이 낮을 때 이제 레이스에서는 엔진을 이제 만지는 거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프레임이랑 서스펜션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론 엔진도 중요하죠. 근데 어느 정도의 모터사이클의 꼴을 갖추고 정말 오토바이 정말 잘 만들었네 라고 하는 오토바이의 기준에 적합하려면 이 밸런스가 다 맞아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이 프레임은 이 프레임은 어디서 만든 프레임이야. 이 프레임은 일본 애들이 생각을 못했던 건데, 이 프레임은 중국 애들이 만들 수가 없는데, 이거는 유럽 스타일 아닌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X350을 봤단 말이지. 또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아. 얘를 프레임이랑 서스펜션이랑 뒤에 뭐 스윙암이랑 어디 많이 봤는데 이거 찾았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잘 봐봐요. 자, 요 프레임 잘 봐봐요. 이 프레임. 자, 프레임 보고. 네, 서스펜션이 달려 있는 모양. 그리고 이제 스윙암의 구조. 그리고 이 트리플 클림프의 간격. 네. 이 프레임을 뭐라고 그러냐면 트렐리스 구조의 프레임이라고 해요. 트렐리스 구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교각, 그러니까 다리를 보면 요런 구조로 돼 있죠. 비대칭 구조로 이제 이 사선형으로 이렇게 돼서 충격 흡수, 진동 이런 거에 용이하게 만든. 그리고 이 트렐리스 프레임의 구조를 어디서 썼냐? 두카티에서 썼습니다. 두카티. MV 오구스타. 그러면 이 프레임의 원래는 뭐냐? 어딜까요? 유럽 쪽이란 얘기잖아. 그죠? 유럽 쪽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QJ가 뭘 인수했어? QJ는 뭘 인수했냐? 베넬리를 인수했지. 그렇지. 베넬리. 라르케님 정답. 이걸 보여드릴게요. 짠. 야, 요거 봐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이거? 자, 요거 연료탱크 띄어내고 뒤에 리어 띄어내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짜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짜잔. 엔진도 똑같네. 프레임도 똑같네. 서스펜션, 프레임. 자, 하물며 여기에 여기 더블 디스크의 이 디스크 로터, 스윙암 똑같네. 그죠? 예. 그죠? 엄마나 여기에다가 연료 탱크랑 요것만 바꿨네? 헤드라이트랑? 그죠? 대단들하네. 야, 심지어 머플러도 똑같아. 그냥 무광 블랙으로 이거 커버만 달아놨어. 이거 봐봐. 대단하다. 대단해. 야, 역시 그 할리마크를 달고 얼마를 더 받아먹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좀 장사를 하려면 좀 그래. BMW 마크다. 똑같은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독일 애들하고. BMW 애들하고 똑같은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X900R인가 뭐 그것도 사실은 중국제에다가 BMW 마크 박아가지고 눈탱이 치려고 한 거 아니야. 라이더들 솔직히 똑같아. 할리 데이비슨도. 근데 나 이해는 해. 왜냐하면 좋은 프레임을 개발해서 막 해갖고 뭐 하면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 근데 사실상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연료 탱크랑 리어 쪽에 이제 꽁지, 엉덩이 부분만 디자인을 할리틱하게 하면 할리 이 느낌이 조금 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이 잔다가를 굴렸다. 잔다가를 굴렸다. 왜냐면 연료 탱크랑 헤드라이트랑 이것만 헤드라이트도 심지어 중국에서 범용으로 팔리고 있는 헤드라이트야. 베넬리에서 쓰던 거라고. 레온치논 뭐 이런 데서 썼던 거야. 그러니까 엔진 라인업이 300, 500, 레온치논 500 똑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똑같이 건져가지고 똑같이 판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택가리라고 한다. 택가리. 대단하다. 역시 한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러면 택가리를 했다고 해서 이 오토바이가 나쁜 오토바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제가 베넬리를 한국에서 파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베넬리를 한국 국내에서 판매 유통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저는 좀 신뢰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베넬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거예요. 하지만 베넬리라는 오토바이만큼, 그러니까 지금 QJ 넘어가서 중국제 오토바이지만 그 설계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제품의 조합 밸런스는 나쁘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조금만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베넬리를 한국에서 정착시키려고 하면 정착할 수 있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또 정착했어. 베넬리가.
문제는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환경 배기가스 그 조작 문제 때문에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제 X350이 할리 데이비슨 X350이 국내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국내에 들어왔다고 치자. 그러면 X350을 팔아. 그러면 저도 할리인데요라고 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겠어, 얘가? 나도 할리요. 이러고 뭐 할리 뭐 동호회 뭐 이런데 뭐 그런데 뭐 호그리 엘리 이런데 참여해봐. 그러면 그 할리 타는 아저씨들이 역시 할리 이러겠어? 애매하단 말이지 이게. 좀 그렇단 말이지. 적어도 요 정도는 알고 내가 만약에 저거 구매하고 싶다. 만약에 근데 제가 봤을 땐 안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국내에는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지금 중국 내수 시장하고 이걸 인도에 판다고 합니다. 인도에는 이제 팔겠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그러니까 기흥 모터스죠. 거기에서 로얄 엔필드를 같이 수입하자네. 걔네들이 같이 하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랑 로얄 엔필드랑은 국내에서 유통하는 회사가 기흥 모터스야.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도에 라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도에 수출을 한다? 중국 애들이? 그러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토바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쿼터급이 필요해.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 뭐 이러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만들면 말 몇 마디면 끝난다. 말 몇 마디면 끝난다. 이게 TNT 300을 가지고 보어업 버전이다. 근데 보어업 버전이 조금 이제 트러블이 좀 날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요거 제가 보면은 물론 택깔인 건 맞아. 이거랑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고. 여기에다가 할리마크만 붙인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연료 탱크 바꾸고. 그러지 않니? 여기다가 이제 이 할리만 바꾼 거지. 네. 여기에다가는 요거 달고, 여기에다가는 탱크 바꾸고, 여기다가는 요거 바꾸고. 그죠? 펜다 조금 잘랐구나. 여기에다가는 원형 헤드라이트에다가 계기판을 붙이고, 요렇게 해서 판다. 아니 이게 여기에서 봐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여기랑 여기랑 이 치수가 다를 수가 없어요. 치수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이런 구조를 통칭해서 이렇게 통칭해서 이제 서스펜션과 이런 밸런스 전반적인 구조를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 이 지오메트리가 완성도 있는 오토바이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레이스 명가인 베넬리에서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건 지오메트리 자체가 허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지오메트리 자체는 상당히 고도로 발전된 형태의 지오메트리인 건 맞아요. 이 프레임 구조가 싸게만 팔면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엔진 구조도 DOHC 병렬 2기통인데 이 엔진 구조도 딱히 그렇게 오토바이가 뭐 장고장이 있거나 구조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뭐 조립 품질이라든가 부품의 마감이라든가 정밀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제가 타보면 느낌은 오는데 기본적으로 베넬리 엔진을 썼다고 하면 베넬리에서 생산된 엔진을 썼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럴 거로 보이진 않아요. 요즘에 중국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품질이 상당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중국 애들도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애들이 쇠를 깎고 막 장인이 막 야스리는 이제 줄이라고 하죠. 야스리 갖고 막 1000분의 1만 뭐 선방 가지고 막 정교하게 갖고 그런 시대가 아니야. 왜? 기계가 머시닝이 그냥 그 자동 절삭 기계가 1000분의 1mm를 맞춰서 깎아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일본에 뭐 장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필요 없어. 그냥 기계가 깎아줘. 프로그램 넣어서 이게 1000분의 1mm를 깎아라. 그러면 깎는다고. 그러니까 뭐 무슨 막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는 중국에서는 국가가 막 머시닝 센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그 머시닝 기계 한 대에 막 한 3억씩 4억씩 하는 거 막
100대씩 공장에다가 해놓고 야 깎아 씨. 왜 인건비도 안 드는데 뭐 그거는 그거 해놓으면 막 지가 공고 바꿔가지고 막 360도 돌아가면서 막 깎는다고 1000분의 1mm로 그러면 얼마든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 애들이 이 가격 경쟁력에서 안 되는 거야. 품질은 거의 비슷한데 가격 경쟁력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지금 계속 깨구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조금 한 발짝 시사적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최근에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단 말이에요. 할리 데이비슨이 트럼프 정부 시절 때 트럼프가 중국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시점에서 할리 데이비슨이 중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할리 데이비슨 중국 공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이 인사들하고 할리 데이비슨 사람들하고 접촉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트럼프가 할리 데이비슨한테 너네들 죽는다 중국 애들이랑 일하면 라고 뻐꾸기를 날렸어. 그래서 이제 뭐 하면서 그 할리 데이비슨 CEO도 바뀌고 막 이랬던 그런 그 조금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막 중국이랑 막 미국이랑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죠? 막 대립을 가고 뭐 대만 해협을 가지고 뭐 미국의 뭐 순양함이 뭐 대만 해협을 지나갔대느니 막 이러고 막 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CATL 배터리 미국하고 합작해서 자동차 만든대잖아. 미국을 상징하는 모터사이클은 할리 데이비슨이 중국과 합작해서 오토바이를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으아 야 네가 여기 대빵이라며 이러고 하지. 근데 그건 사실은 내부 정치용이에요. 그거는 야 봐 내가 중국 까불면 내가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나 재선하게 해줘 라고 바이든은 얘기를 하는 거고 시진핑은 야 미국 걔네들 중심한 끝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시진핑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중국 역시나 지네들끼리 합작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 다른 애들 러시아 쫓아오지 뭐 다른 뭐 인도 쫓아오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못 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전쟁은 이제 날 수 없어요. 남은 큰일 나는 거예요. 지읒대는 거야. 근데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싶겠어요? 우크라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하면 젤렌스키 그 새끼는요 진짜 매국노인 거예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젤렌스키 그 대통령이라는 새끼는 정말 매국노인 거야. 왜? 전쟁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충분한 정치력을 갖고 있었으면 전쟁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미국 좋은 일만 시키는 전쟁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생명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는 걸 감수하고도 전쟁을 어쩔 수 없이 각각 잤잖아. 러시아도 멍청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엔 전쟁을 하면서 누가 이득이었냐? 미국밖에 이득보다 나를 없단 말이야. 미국에 붙어가지고 어차피 전쟁 못 한다니까. 중국과 미국은 전쟁하면 다 질대는 거. 전 세계가 뭐 무슨 해구산이니 뭐 핵을 느낄 수 내 기가 막혀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딱 초등학교 3학년짜리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한반도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위기에 계속 내모는 거야.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정말 미국과 중국이 오토바이만 보더라도 정말 중국과 미국이 진짜 옛날 세계 2차 대전처럼 막 그러면 합작해서 오토바이 만들겠냐? 걔네들 바보냐? 합작해서 자동차 만들기 전기자동차 만들겠냐? 라는 얘기를 이런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QJ그룹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보다 돈 더 많아요. 이미지가 할리 데이비슨보다 조금 떨어질 뿐이지 자본력으로 치자면 할리 데이비슨보다 돈 더 많습니다. QJ가. 네, 오늘 정리해보자면 할리 데이비슨의 X350 시리즈 중국과 미국의 합작 오토바이가 사실은 택깔이다. 재미있게 오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라이더 여러분 늙어주고 보아요. 안녕.